안녕하십니까. 메솔릭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권현진입니다. 오늘 원장님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대학 입시 정보를 바탕으로 원장님들께서 겨울방학 전에 재원생들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 그 다음에 신입생들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설명회를 신뢰성 있고 그 다음에 설득력 있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 메스홀릭에서 입시 자료집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료집을 활용해서 설명회나 간담회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내용을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2024학년도 대학 입시. 원장님들께서 잘 아시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용어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24학년도 입시라는 거는 현재 고3 학생들이 2024년도에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2024 대입이라는 거는 현재 고3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학 입시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현재 고3 학생들이 어떻게 대입을 준비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전략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원장님들께서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자, 우선 2024학년도 대입과 그 다음에 2027학년도 대입까지는 큰 틀에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대학 입시 내용들을 숙지를 하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현재 중3 학생들이 되겠죠. 2027학년도 입시를 보는 학생들은 현재 중3까지는 큰 틀에서 입시 제도가 유지가 된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들을 같이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 2023년 10월 10일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이제 대입제도 개편안을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내용들도 간략하게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기는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중2, 중1 초등학생들 대상으로는 아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학부모님들께 입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3 없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현재 중3 학생들만 있어도 이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2024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입시 제도가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2028학년도 대학 입시는 내용이 좀 많이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요. 2027학년도 입시까지는 자, 202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입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2028학년도 입시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대학 입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용만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각각의 내용들을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제 현 중3에서 고3 학생들이 보는 그 입시 제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다른 내용 다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비교과 영역을 대폭 축소 반영한다. 대폭 축소 반영입니다. 자, 이게 이제 공정성에 관해서 국민 여론이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과 영역을 이제 학부모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자녀들이 차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비교과 영역을 축소해서 반영하겠다. 공교육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발표는 언제 났었냐면요. 이제 2019년 11월 28일. 꽤 오래전에 발표가 됐고 이제서야 이제 차근차근 적용이 되다가 이제 완전하게 적용이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뒤에서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된 2028학년도 입시 개편안을 보면은
자, 큰 핵심 내용은 우선 첫 번째, 수능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고교 내신도 많이 바뀝니다. 어떤 학부모님들께서는 고교 학점제에 너무 많은 이런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고교 학점제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자신의 진로와 그 다음에 직업과 이런 것들을 연관해서 좀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겠다. 대학처럼. 이런 이제 취지를 실현하는 게 고교 학점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수단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 과목들을 선택해서 어떻게 내신에 반영이 되고 어떻게 수능을 볼 건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에 이제 너무 큰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제 큰 틀에서의 수능과 내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 국어하고 수학 과목은 부담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학학원들이 대부분이니까 수학학원에서는 이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학생들이. 자, 어떻게 부담이 늘어났는지는 뒤에서 자세하게 볼 거고요. 그리고 사회과학과 관련해서는 부담이 조금 늘어난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제 확정된 내용을 살피려면은 저희가 지금은 알 수가 없고요. 이제 한 2026년도 정도 돼야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핵심 내용은 이거거든요. 문과든 이과 학생들이든 상관없이 사회과학을 모두 다 공부하고 수능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지금과 달라지냐면, 현재는 보통 선택 과목이죠. 사회과학은 두 과목을 선택하면 되죠. 근데 문과 학생들은 보통 사회에서 두 과목, 이과 학생들은 과학에서 두 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근데 문과, 이과 상관없이 사회도 보고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과 학생들은 그동안 수능을 안 봤던 사회 과목을 이제 수능 준비를 해야 되고, 문과 학생들은 과학을 보지 않았었는데 과학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부담이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에서 문과 학생들한테 과학을 반영을 해야 학생들이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할 거잖아요. 수능은 보는데 대학에서 반영은 안 해. 그러면 학생들이 준비를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일단은 수능은 문이과 상관없이 사회과학을 모두 다 보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학생들이, 그럼 문과 학생들이 과학을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과 학생들이 사회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상황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이 두 시기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이제 특히나 여기 사이에 끼어 있는 이제 중3 학생들은 재수를 하면은 거의 이제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수능도 완전히 다른 시험을 봐야 되고 내신 반영 방법도 달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 중3, 고1 학생들은 이제 재수하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2024학년도 대입 관련해서 그 정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19년 11월 달에 발표된 그런 이제 공정성 확보 방안, 강화 방안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많은 원장님들 혹은 학부모님들이 오해하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자, 정시 수능 선발 비율 40% 이상 권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권고를 받은 대학들은 이 내용들을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대학이 아니고요. 모든 대학이 아닙니다. 자, 인서울 대학 기준입니다. 그래서 흔히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16개 대학들에 권고를 했고, 이 16개 대학들은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만 보면 정시 수능 전형 학생들 거의 뭐 40% 가까이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전체 학생들 그 2024학년도 대학 정원의 전체 학생들을 정시와 수시로 구분을 해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수시에서 무려 79%를 선발합니다. 정시 40이면 수시가 60%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모든 대학을 다 통합해서 비율을 보면은 수시 79%, 그 다음에 정시는 21% 학생만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지방 국립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시와 수시 중에 수시를 훨씬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학생들을 선발하면 그 합격한 학생들은 정시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 지금 각 대학들은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 되게 높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시로 학생들을 입도 선매하고 싶다. 먼저 학생들을 다 이제 확정을 지어놓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수시 비율이 이렇게 쉽사리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위권 대학들, 정부가 이제 예산 가지고 대학들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말 안 들으면은 이제 대학 예산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상위권 대학들은 그래도 정부 가이드에 따라서 이제 수능을 중시해서 40% 이상 뽑으려고 할 것이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교육 과정 외에 비교과 활동은 대입 미반영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학원에 제가 방문을 해서 원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 내용도 아직 좀 오해하고 계신 경우들이 좀 있는데, 자기소개서가 이제 폐지됩니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써주는 걸 학원이 도와주겠다. 학부모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내용 아는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은 좀 이제 이 학원은 입시 잘 모르네? 이런 이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이제 폐지가 되었다. 학생들이 더 이상 쓸 필요 없다. 그런데 특목고는 자기소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생들이 대학을 준비하는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필요가 없겠지만, 이제 특목고나 뭐 자사고 이런 데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는 자기소개서 준비를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입과 고입이 아직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논술과 특기자 전형을 좀 줄여라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2023년도와 2023과 그 다음에 2024 입시 정원을 비교를 해보면 논술 전형 학생들이 소폭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부의 권고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그대로 다 따르진 않는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고려대학교 이제 서울 캠퍼스죠. 고대 같은 경우는 지금 논술 전형이 없는데 2025학년도에는 논술 전형이 새로 만들어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술은 앞으로 좀 소폭이나마 확대가 되거나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준비를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제 선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2019년도 발표된 그런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그런 방안들의 내용들이고, 대체로 이런 내용들은 충실하게 대학들이 따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한번 볼 거는요. 그래서 학생부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학생부의 중요한 내용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교과 관련된 내용과 비교과 관련된 내용들. 자, 먼저 교과와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자, 지금 현재의 교과는 우리 내신 9등급제죠. 상대평가. 9등급의 상대평가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은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500자씩 학생들을 평가를 합니다. 태도는 어떻고, 그 다음에 뭐 관심사는 어땠고, 숙제했던 것들은 어땠고, 학습을 뭐 이행하는 결과들은 어땠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서술형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쌓이면은 이제 대략 23,000자 정도의 다면 평가 컨텐츠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평가를 할 때 이제 대학에서 이 학생이 정말로 이 전공에 오고 싶었던 학생인가? 우리 전공과 연관이 있는 중요한 과목에는 이 학생이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로 성실한 태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1학년부터 내용들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1, 2, 3학년 전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잘 기록을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은 엉터리로 학교 생활을 하고 내용만 좋게 써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성실하게 해야 된다. 또 선생님들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어떤 학교 생활과 혹은 교과에 관련된 지시사항 이런 것들은 충실하게 잘 따라야 된다.
이런 가이드들을 재원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 꼭 내용을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해지냐면요. 그 이유는 비교과 영역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원래 이거 다 털어서 100%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전부 다 합해서요. 근데 비교과 영역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반영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비교과 영역에 뭐가 남고 뭐가 없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율활동, 학생 자치활동, 학교 행사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이것도 이제 500자. 정량평가는 아니고 정성평가가 되겠죠. 그리고 자, 굉장히 중요한 동아리입니다. 자, 동아리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규 동아리는 남고 자율 동아리가 사라집니다. 자율 동아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학생 한 명이 원하면 자율 동아리를 만들 수 있어요. 정규 동아리는 새로 만드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자율 동아리는 학생 한 명이 그냥 나 혼자 만들래 해서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학생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좀 사회 경제적으로 의식이 있거나 아니면 지식이 있거나 이게 유리한지 아는 부모님들이 야, 동아리 만들어.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활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은 이런 걸 활용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없어지는 것들이고, 청소년 단체 이것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규 동아리가 이제 더 중요해진 겁니다. 자, 정규 동아리는 잘 보시면 원장님들께서도 선생님들이나 이제 우리 행정실의 스태프들을 채용을 하실 때 그분들의 이력을 제일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시간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접 과정에서의 태도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이력이나 경력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 지금 수학 강사에 맞는 분인가, 우리 학원의 부원장님으로 채용해서 괜찮은 분인가, 아니면 우리 상담실에 채용해서 일을 잘하실 만한 경력을 가졌는가, 이런 거를 보듯이 대학에서도 자, 동아리 활동이 지금 이 대학의 어떤 특정한 전공에 지원한 학생의 그런 목표와 뭔가 연결점이 있는가, 일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수학, 그 다음에 과학, 뭐 코딩, 드론, 뭐 이런 연관된 것들, 아니면은 바둑, 뭐 장기, 체스, 뭐 이런 것들 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것들,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게 그나마 나은 거고, 공통으로 할 거면은 뭐 운동 같은 것들이 있겠죠. 리더십이나 아니면은 팀워크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맑은 정신,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고 컨디션 관리,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가고자 하는 대학과 전공 혹은 나의 리더십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면 좋다. 이런 내용을 1학년 때부터 학생들한테 이제 안내를 해주셔야 그 학생들이 올바른 활동을 하겠죠. 나 동아리 안 해? 아니면 아유 그냥 학교에서 하라는 거 아무거나 해? 라는 거는 고3 때 가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데서 어필을 해야 되는데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동아리 활동을 했고, 내가 이렇게 학교 생활을 내 진로 적성과 연관해서 했고, 이런 주장을 할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진로 활동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진로 활동 자체가 또한 나의 목표, 내가 원하는 전공, 나중에 수시에 어디 지원을 했다. 그러면은 그 수시 학과와 그래도 연관성이 좀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봉사활동도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개인 봉사활동이 없어지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다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과 영역이 이제 중요도가 낮아지고, 이걸 주로 학생으로 뽑았던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제는 교과 내용들을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제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생활에서 얻는 그런 이제 교과 성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학교 시험 잘 봐야 된다. 수학 내신, 과학 내신, 국어 내신 이런 것들 신경 잘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지도를 해주시고 학부모님들께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종합 의견은 어쨌거나 담임 선생님의 또 그런 정성 평가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이 할 여력이 되면은 리더십을 할 수 있는 뭐 이제 그 뭐 학급 회장이라든지 부회장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4학년도 대학 입시 주요 변화 내용을 이제 알아볼 건데요.
자, 정시 선발 비율은 2023년도에 비해서 이거는 이제 2023과 2023년도 입시하고 그 다음에 2024학년도 입시를 비교했을 때의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023년보다는 정시가 1% 줄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시 40% 선발해라. 이거는 모든 대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상위 16개 대학만. 나머지 대학은 대학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놔뒀거든요. 그래서 대학 알아서 한 결과 이제 2023학년도에는 78%를 수시로 뽑았는데 2024학년도에는 79%를 수시로 뽑는다. 수시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학생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모집 정원은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구조조정 때문에 폐교하는 학교들이 생기고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인원이 감소되는데 학령 인구는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의대를 가고자 하거나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서울대나 뭐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그다음에 연고대 이 정도를 목표로 하는 뭐 이공계 학생들 이런 경우는 이공계는 좀 낫죠. 뭐 반도체학과도 이제 새로 신설이 됐고 그다음에 의대 정원도 늘린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재수생들, 삼수생들이 이제 역대급으로 쏟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명문대 공대 다니는 학생들이 지방대 의대라도 가려고 반수, 재수, 삼수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대 의대 합격한 학생들은 학교 그만두고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더 좋은 의대로 가려고 이동을 하려고 재수 삼수를 또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이 뭐 이제 학령 인구가 대폭 감소하는 것과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중위권 대학이나 아니면은 뭐 지방 국립대 정도로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해졌다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통합 전형, 뭐 지역 인재 전형, 이제 모집 인원이 증원된다. 네,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소폭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소폭 이제 줄어든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무래도 이제 교과 성적이 좀 더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비교과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게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교과에서 반영할 수 없는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 교과 내용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교과 성적 신경 엄청 써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정성평가에 해당되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즉 전공과 연관이 있는 과목 선생님들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학교 생활을 뭐 더욱더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집 인원을 그냥 숫자를 잠깐 보는 건데요. 이거는 자료를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나중에 이제 어머님들 그 간담회나 이런 것들 할 때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수시 모집이 결국은 79% 훨씬 많이 뽑는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이 21% 이렇게 선발하고 있다. 각 전형별로 학생부 교과가 훨씬 많죠. 45% 선발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이 23%, 논술 전형이 3%. 그래서 논술 전형도 상위권 대학들이 이제 뭐 연세대 뭐 이런 데도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거든요. 근데 뭐 논술 100% 선발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논술 뭐 90%, 80% 이렇게. 근데 선발 인원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좀 착각하지 않도록 아 나는 수능 못 봐도 나는 내신 안 좋아도 논술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어. 학교 성적도 제대로 안 나오고 수능도 못 보는 친구가 논술을 잘 본다라는 거는 애초에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허황된 꿈을 갖지 않도록 학생들한테 좀 안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 서울 경기에 있는 학원 원장님들께는 안타깝지만 해당 사항이 없고 이제 뭐 충청, 그 다음에 영남, 호남, 강원, 제주에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들께는 좀 이런 내용들을 학부모님들께 어필을 하고 학원에서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떤 거냐면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원장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지역 인재 전형은 뭐냐면요. 그 지역 내에서 학생들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종의 쿼터를 그 지역 학생들한테 주는 거죠. 그 지역 학생들한테.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거는 별 관심이 없는데 뭐가 이제 문제냐면요. 여기에요. 의학 계열.
무려 1,500명 가까운 학생들을 지역인재 전형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거죠. 의대. 예를 들어 부산대 의대도 이게 해당이 돼요. 그렇죠? 뭐 경북대 의대, 이런 지방 국립대 의대들도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대 이런 데도 있죠.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은 여기도 이제 비례해서 늘어나게 될 겁니다. 무려 지금 충청, 호남, 대구, 경북, 부산, 부울경 지역은 학생 정원의 40% 정도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이미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는 학생들과 모르는 학생들, 아는 학생들은 우와, 우리 지역에서 의대 가고 싶은 학생들이 수학, 과학, 그 다음에 거기서 반영하는 몇 개 과목, 뭐 국어나 뭐 이제 일부 과목들 조금 신경 써서 혜택도 잘 받고, 그 다음에 교과 성적도 우수하면은 의대 수능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지 않아도 의대를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수시로 가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강원, 제주는 20%. 자, 그래서 이 상위권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지역 인재 전형, 뭐 그 다음에 또 인기 있는 학과들 뭐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법대나 경영대나 아니면 뭐 컴퓨터공학과라든지 뭐 이런 공대 일부 학과들, 이런 데는 이제 충분히 이 지역 인재 전형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모르는 원장님과 그 다음에 아는 원장님과 학부모들을 상대할 때 좀 가이드를 해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전형 유형별로 합격생의 어떤 그 성적 평균, 등급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이것도 자료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내용들을 한번 학부모님들께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냥 간략하게 해석을 하자면,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합격을 많이 하더라. 합격자 평균이 수능 그 교과 성적이 별로 좋지 않더라. 추론컨대 아마도 특목고 학생들이 많겠죠. 자사고 이런 학생들, 과고, 외고 이런 학생들. 학생부 교과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 특목고 학생들한테. 그래서 여기는 과고에서 2등급 맞는 거는 뭐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몇 명 되지도 않기 때문에. 뭐 영재고에서 2등급을 맞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 학교 학생들은 그래서 학생부 교과 쪽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학생들은 이제 수능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 쪽에 이제 조금 더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숫자들은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몇 개 대학만 그러면 수능을 도대체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잘 보시면 서울대, 자, 인문계 학생들 40%, 자연계 학생들 40%, 자, 국어가 33.3, 그 다음에 탐구가 26.7. 자, 수학이 제일 많이 반영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어입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한번 볼까요? 자, 수학 공동 1등이네요. 그렇죠? 수학과 인문계 학생들은 이제 국어가 수학, 국어 똑같은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 과탐 동일한 비율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수학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고려대를 보면은 인문계, 자연계 통틀어서 이제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연고대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자, 영어 한번 볼까요? 여기 연대를 빼놓고는 감점이에요. 이미 절대평가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0점 넘으면 그냥 만점입니다. 한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2027학년도 입시까지는 2024학년도 입시 내용이긴 하지만 현재 고3 학생들 2025년부터도 이게 이제 소폭 변경될 수는 있겠으나 큰 틀은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수학학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을 가능하면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야 될 것이고, 우리 학원은 그걸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학부모님들을 좀 설득력 있게 안심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학교들도 좀 볼 건데요. 몇 개 학교만 더. 자, 서강대 같은 경우도 이제 무려 43% 수학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오히려 국어보다 못하네요. 그렇죠? 인문계 학생들은. 근데 이제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이 그래도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도 인문계 학생들은 줬지만 이제 자연계의 경우는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인문계 자연계 통틀어서 성균관대 인문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6개 학교 대학에서는 수학이 제일 중요하거나 공동 1등으로 중요하다. 그것도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반영 비율이 제일 높다. 결국은 잘해야 된다. 좋은 학교들은 수학을. 따져보면 수학 다음에 국어 또는 그 탐구 영역 이렇게 이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실 때 이 자료를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4학년도 대입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제 그 전략도 살펴봤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인서울대학은 정시에서 40%를 이미 선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시는 수능으로 학생들을 뽑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이 중요하다. 맞는 얘기다. 하지만 나머지 대학들 전체 평균으로 놓고 보면은 어떻게 됐죠? 아까 전체 평균으로 놓고 보자면 자, 수시 전형에서 2024학년도에는 79% 학생을 선발을 했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 21% 학생을 선발을 했다. 그래서 중위권 대학 정도를 가는 걸 목표로 하면 대부분 수시를 노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보통 학생들이 되게 가고 싶어 하는 그 16개 대학을 가려면 그래도 이제 수능도 잘 봐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공통은 뭐가 될까요? 여기는 수능이 그냥 최저 등급 정도 넘어가면 되는 거고 여기는 수능으로 학생들을 많이 뽑는 것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생부가 어쨌거나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 반영이 대폭 축소가 된다. 제일 대표적인 게 자기소개서. 그렇죠? 자기소개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독서 활동, 독서 기록 이런 것들도 없어지고요. 다만 뭐는 남는다? 이제 교과 영역은 그대로 남고요. 특히 교과 영역에서 이제 세특 진짜 중요하다. 이거 기록 엉망으로 되어 있으면 수시도 힘들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그 다음에 저는 같은 선상이라고 보는데 이제 진로 활동. 이게 본인이 지원한 그런 전공 학과와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게 좋아서 고등학교 때 이런 동아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런 과목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래서 세특 내용이 평가 내용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나는 이 대학을 꼭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고1 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점점점 불리해지는 거죠. 학생부 여전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방상위권 학생은 지역인재 특별 전형을 한번 노려봐라.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2024학년도 입시 내용이었고요. 요 다음에는 이제 2025학년도부터 2027학년도 그 입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2025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그 대입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내용은 2024학년도 입시의 큰 틀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뭐 정원이 조금 바뀌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안 보던 학교가 새로 보고 보던 학교가 안 보고 이런 이제 작은 변화들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은 2024학년도 그 입시 내용과 유지가 된다. 그래서 제가 요 파트 1에서 이제 2024학년도 입시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뭐 전형 간소화는 계속 교육부에서 이제 주장을 했던 내용들이고 자, 수시 모집 인원이 2025학년도에 조금 더 늡니다. 79%에서 79.6%로요. 그래서 역시 대학들은 수시를 좋아한다. 아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 다음에 논술 전형도 원래 교육부에서는 가능하면 없애라 라고 했지만 확대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안 보던 학교가 새로 논술을 봅니다. 뭐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 이제 논술 전형이 새로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이제 올해 여름쯤에
2025학년도 입시를 미리 대학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임의로 소설을 쓴 게 아니라 그 대학의 발표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전형이 논술도 소폭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0.6%, 학생부 종합 전형은 0.1% 정도 증원이 된다. 이제 교과 전형이 조금 더 많이 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통합 지역인재 전형 증원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이과 통합에 따른 자연계 모집단위 그 정시 모집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작년도 입시에서, 그러니까 2023 입시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문과 상위권 그런 정원을 이과 학생들이 침공했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2025학년도부터는 인문계 학생들도 자연계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좀 많이 열어주는 내용들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면 확통을 본 학생들도 이제 공대, 의대 지원을 할 수 있게 열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은 미적이나 기하 쪽 선택한 학생한테 가산점을 준다든지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조금씩 차등을 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은 열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긴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이제 이과 학생들은 문과로 가는 것들이 뭐 이제 작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과 이제 공대나 뭐 이런 데 상위권 학과 가기 어려우면은 이제 문과 상위권 학과로 뭐 경영, 경제, 법대 이런 데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2025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몇 학년이죠? 2027학년도 입시를 보는 학생들이 현재 중3인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까지는 입시 내용이 큰 틀에서 유지가 된다. 이유는 2015 개정교육과정 그 한 묶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2028학년도 대학 입시는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또 완전히 바뀌는 그 큰 틀에 이제 바뀌기 때문에 서로 입시 제도가 많이 다르다. 자, 그래서 현재 중3 학생들, 뭐 고2 이 학생들한테 이제 꼭 강조해 주셔야 되는 내용은 정시 40%, 수능 잘 봐야 되니까 내신 좀 덜 신경 써도 된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꼭 강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저기 상위권 대학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통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79% 2024학년도에, 그 다음에 2025학년도는 79.6% 학생 선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시로. 그러니까 수시로 훨씬 많은 학생을 뽑는다. 이 수시는 물론 그 수능 최저등급제가 적용이 되는 학교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기본은 이제 교과 성적이나 그 다음에 세특, 그 다음에 비교과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합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시로만 대학 간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지 말자.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고, 따라서 학교 교과 공부 굉장히 신경 써서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좀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다. 제발 비교과 영역도 관리 잘해야 된다. 특히나 정규 동아리, 그 다음에 진로 활동, 이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스토리를 만들 때 꼭 필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 뭐 교과 이렇게 뽑는 거,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그런 경우에서도 우리 과에 왜 지원을 했냐 이렇게 교수님들이 질문을 할 경우 스토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자율활동, 봉사활동도 이제 공교육 틀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라. 학교에서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 내용은 2028학년도 입시에 관해서 내용을 알아볼 건데요. 이제 현재 중2인 학생들이 되겠죠? 내용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갖고 왔는데요. 먼저 수능이 엄청나게 바뀐다. 그 다음에 고교 내신도 엄청나게 바뀐다. 고교학점제, 이거는 이제 선택 과목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정부에서 한다고 발표를 했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볼 건데요. 영어, 한국어는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는 수학학원이니까 수학을 먼저 볼게요. 자, 원래 선택 과목이 확통, 미적, 기하 세 과목이었잖아요. 이 중에 하나만 보면 됐는데 이제 공통으로 시험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중2 학생부터는요. 그래서 이제 공통 과목이 대수, 미적, 원, 확통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정성에 관해서는 정부가 되게 강조하고 있죠. 수능 시험을 똑같은 시험을 보기 때문에 뭐 표준 점수 차나 그 학생들의 시험을 보는 과목, 선택 과목별로 어디 선택 과목에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쉬운 과목에 엄청나게 몰리고 어려운 과목에는 학생이 얼마 없고 이런 이제 불공정성, 뭐 시험의 난이도 편차에 따른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여보겠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시험 보자 이렇게 정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조선모사일 수 있는데 다 준비해야 되죠, 학생들은. 과거에는 하나만 확통, 문과 학생들이 확통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문과 학생들이 미적까지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수학 부담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좀 더 힘들어지겠죠.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선택 과목 요거 중에 하나만 하면 됐지만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의 부담은 굉장히 많이 커졌다. 그러면 수학에서 이공계하고 의대나 치대 이런 데서 학생들 야 미적 투도 없이 어떻게 학생을 뽑아? 그래서 심화 수학을 만들지 말지 고민 중이고 연말에 발표할게요. 정부에서 지금 요거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겁니다. 대신에 이 영역은 이제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로 해보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밝혔고 올해 말까지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입시제도 개편 시안이 아니라 확정안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공청회도 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은. 그래서 어쨌거나 정리하면 국어 부담 많이 늘어나고 수학 부담 많이 늘어났다. 학부모님들께 내용을 공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탐구 영역은 자 문과 학생들이 이만큼 준비하던 거 이 중에 2개 보통 골랐잖아요. 물론 뭐 사회 하나 과학 하나 골라도 되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은 사회에서 2개, 이과 학생들은 과학에서 2개 이렇게 골랐는데 자, 이 과목을 이제 공통사회로 보겠다. 그 다음에 공통과학으로 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문과 학생도 과학을 봐야 되고요. 이과 학생도 사회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을 준비하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건 맞는데 문제는 대학에서 반영을 해줘야 돼요. 아까 저희가 대학 6개 대학 한번 봤잖아요. 거기서 이과 학생들은 사회탐구 반영을 아예 안 하고 있고요. 한 대학도 반영한 데가 없죠. 그 다음에 과학탐구, 문과 학생들은 과학탐구를 반영하는 대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위권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렇게 수능은 보는데 대학에서 반영을 안 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겠죠. 그래서 사탐과 과탐에서 학생들의 부담이 정말로 늘어나느냐는 그 대학들이 그 문과 학생들한테 과학을 반영하고 이과 학생들한테 사회를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 그 내용을 봐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올해 말에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대학들이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걱정하실 필요 없다. 탐구 영역은 그냥 학교에 하던 그냥 중간 기말고사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 이 정도로 이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반영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집니다. 자, 원래 그 2028학년도 내신을 반영할 때는 원래는 이런 계획이었어요. 이제 이게 2022 개정교과에서 내용이 연관이 된 내용인데 자, 공통 과목은 보통 고1 때 배우고요. 그렇죠? 선택 과목은 고2, 고3에 배웁니다.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는 애초에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애초에. 근데 이러면 무슨 문제가 벌어질 거냐? 상대평가는 그러면은 내신을 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고1 내신이 엄청 중요해지는 거고요. 자, 절대평가는 대부분 학교들이 90점 이상 줄 거잖아요. 시험 쉽게 엄청 쉽게 낼 거잖아요. 그러면 다 A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보면 변별력이 없어요. 이 자료는 쓸 수가 없습니다.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다 A인데. 그렇죠? 그래서 자, 어떤 일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냐면 고1 때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고1 내신을 망했다. 그럼 끝났잖아요. 고2, 고3 아무리 잘 봐야 뭐해. 다 A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자퇴를 할 것이다. 그리고 고2, 고3 이제 학교 수업을 애들이 거의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모두 원래는 지금 이제 2027학년도까지죠. 이때까지는 현재부터 2027까지는 이제 9등급 상대평가제였죠. 현재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2028학년도부터는 이 9등급을 5등급으로 간소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바꾼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9등급 촘촘하게 나눴던 걸 5등급으로 조금 더 아주 넓게 나누다 보면은 결국은 1등급, 2등급의 그 비율이 엄청나게 넓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1, 2등급 얻는 게 지금보다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내용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상위권 학생들의 내신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1등급 과거에는 4%만 주던 거를 여기서는 이제 뭐 훨씬 더 높은 11%까지 1등급을 준다.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2등급 넘어가던 학생들도 1등급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신 부담이 줄어들고 이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특목고, 뭐 과고, 외고,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이런 이제 학교들의 인기가 높아질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 별 생각이 없던 학생들도 여기가 유리해지겠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준비를 하게 되니까 또 이제 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또 열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9등급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면요. 지금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 1등급 무려 10%까지 줍니다. 지금은 1등급이 4%까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로서는 2등급이 11%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등급의 대부분 학생들이 다 1등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간이 굉장히 넓죠. 바뀌는 입시에서는 34%, 상위 34%까지 2등급을 줍니다. 그래서 거의 현재 3.5등급 정도 되는 학생도 2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등급이 너무 많아지고 2등급도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10명 중에 3.4명이 2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이 내신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것들이 좀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이제 수능 아니면은 이제 논술, 그 다음에 구술 면접, 뭐 세특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다. 이런 걱정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도 이제 앞으로 발표되는 내용들을 좀 기다리면서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한번 안내를 드리면요. 그 입시 관련해서 현재 그 10월 10일 날 시안을 발표한 겁니다. 대입 개편안 시안.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죠. 그리고 올해 말까지 확정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심화 수학 이런 것들 내용이 확정이 되겠죠. 그렇죠? 큰 틀에서. 그렇게 될 것이고, 자, 이제 이 기간이 무려 이제 1년 8개월 정도 뒤에 25년 8월이나 돼서야 교육부에서 이걸 발표를 합니다. 원래 한 3년 예고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202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25년 8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봐야 우리가 이제 입학 전형까지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입학 전형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들은 어떤 그 과목들을 몇 % 비율로 반영을 하고 학생들을 어떤 전형으로 뽑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학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6년 4월에 그때 시행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을 봐야 대학 입학 전형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 지금 이 시안 가지고 큰 틀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 거는 중요하지만 뭐가 되게 큰 완전한 확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내용 그러면 2028학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그 시안에 의하면 국어 수학은 비중이 많이 높아진다. 학생 부담이 많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학원들에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국어학원, 수학학원에는. 그리고 사회과학은 지금 부담이 좀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데 현재 비해서. 근데 대학에서 반영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까 봤지만 이제 2025년도 이후는 그 8월 달 그때쯤은 돼봐야 얘가 부담이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야 알 수 있다. 지금 알 수 없다. 그래서 확실한 국어 수학 쪽 이쪽은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학부모님들께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은 현재 9등급 상대평가제에서 이제 2028학년도부터는 5등급으로 구간이 굉장히 넓어진다. 그래서 내신 부담이 감소하게 될 거고, 이 얘기는 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그 수능 준비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내신의 그 석차 퍼센트보다는 수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아마도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이런 열풍이 불 확률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좀 어린 학생들은 이런 내용을 좀 미리부터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 8월이나 돼야 이제 입학 전형에 관한 그런 이제 틀이 발표가 되고 2026년이 돼야 이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이 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공부에 일단은 집중하자.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 특목 자사고 인기가 높아질 것 같고 국어 수학은 중요성이 매우 강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입시 제도 이제 제일 처음의 내용 우리가 2024학년도 올해 고3이 보는 입시 내용을 좀 자세하게 봤어요. 재원생이 고3이 없더라도 좀 원장님들께서 내용을 숙지하셔야 되는 이유는 2025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현재 중3 학생들까지는 그 입시 제도의 틀이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시 제도를 바탕으로 이제 좀 어린 학생들, 뭐 고1이나 중3 학생들도 그 틀을 이해하고 대학 준비를 하자.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준비를 하자. 이렇게 원장님들께서 가이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028학년도 입시, 현재 중2 또는 중2 이하의 학생들, 이 학생들이 입시를 보는 시점에는 어떻게 바뀔 건지 그 내용들을 같이 봤으니까 또 학부모님들 뭐 간담회나 설명회를 해주실 때 그 학생들을 학부모님들께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강조를 해주셔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장님들이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또 학생들이 이제 되게 신입생들 모으고 또 기존 학생들 관리 잘 해주셔야 되는 그런 겨울방학 직전의 시기가 될 건데요. 간담회 설명회 잘 하셔서 원장님들 학원이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